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컴퓨터를 켜고 메모리 지난 추억들을 더듬으면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짚어보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도 그런 내용입니다. 못난 것들이 났으면 끝이 항상 별로다, 끝이 나쁘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을 왜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이제 뉘앙스가 들어있기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세계사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조그마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부분과 불행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m happy, 나는 행복해 하는데 과연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행복이란 과연 어떤 건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못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행복하게 못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는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어떤 이슈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중에 맨 첫째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자기 앞에 어떤 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사를 해보면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구 수업에 항상 초점이 그 수업의 오브젝티브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목적에 이르는 삶, 그런 목표가 명확한 사람에게 항상 행운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한 강한 노력,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하는 절실함,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자기가 이제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과 자기 중심인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살이가, 사회가,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사회는 경쟁 중심으로 서로가 이제 경쟁하는 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경쟁하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컴퓨터 시대의 경우에는 협업이
아주 절실합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이제 최근에 AI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 챗GPT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거기에도 대단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을 통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컨트롤을 아주 잘 할 줄, 자기를 상당하게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협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항상 맑아야 합니다. 이제 옛 말을 더듬어 보면 성찰이라고 할까요? 좀 자기를 성찰하면서 옳은 일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야만이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 어떤 얄팍한 이득과 충돌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성찰이 명확치 않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못난이들이 어떤 일을 맡으면 항상 끝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의 그 최근의 덕목이 뭔가 하고 여기저기 살펴보면 항상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6년 동안 고통을 하면서 독립을 생각하고 애국지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또 국제정세 여러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듯 해서 경제나 모든 정치면의 발전을 가져왔고 일본을 우리가 앞서는 그런 찰나에 어찌 된 일입니까? 대통령이 일본을 가더니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실험에 따르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두려웠던 건가요? 아무리 두려워도 어떤 경우에 너무 두려우면 그 자리를 놓고 나오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닐까요? 나는 천주교 사제단이라든지 서울대학 교수, 이제 고려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겨우 이 아스팔트 위에도 싹이 돋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못난이들이 완장차고 그 못난 짓 하는 거라든지 보복하려고 나선다든지 전 정권의 잘못이라든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그 무리들을 잘 보면 친일족 속에 가깝고 본래 못된 집단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국민에게 그렇게 사죄하고 절하던 친구들이 이제 아주 무슨 물 만난 뭔 마냥으로 나대는 걸 보면 정말로 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뚫고 나가는 그 힘이 강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면 젊은이들의 그 씩씩한 의기라든지 남을 돕는 그 희생정신이라든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통통 털어서 정체성의 그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참 두드러지는데 리더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설픈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가 소득 불균형을 빨리 타파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세상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곤 타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떼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유기체인 것과 같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그를 위한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두 목표의 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유토피아 세상도 중요하고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도 갖고 엘트루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이타주의적인 사고도 꽤 필요합니다. 자연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생물들이 비교적 다른 생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에게 아무 뭘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산소 공급을 통해서 아주 동물에게 귀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이는 삼상으로 물, 수증기, 얼음으로 봤는데 그런 삼상으로 되지 않고 또 하나 상이 있어요. 물도 사상으로 돼서 사상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도 미래 발전에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따르는 물리법칙이라든지 양자 이론 등등 해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인간들의 생각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정도 넣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로봇이 이제 인간처럼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아주 귀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교육이라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그 교육감들이 선거돼 가지고 선거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에 된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설픈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교육은 약간 생각할 이론이 첫 번째가 뭐니 해도 교육에서는 오클러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이 만델라가 창안했던 그런 그 법칙과 세 번째가 엘피스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매진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간의 변화와 교육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차대한 그런 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종래 무슨 뭐 해서 뭐 S대학에 많이 가게 한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그 흐름이 건전할 때 많이 우리가 그래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어설픈 것들이 책임을 지면 끝이 항상 좋지 않는 그런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